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치사 쭉 달려왔습니다. 나라 어떻게 빼앗겼는가, 일제 통치방식 경제 수탈,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 결사단체, 그리고 국외에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다. 3.1운동의 결과를 공부하자라고 해서 임시정부와 무장투쟁 의열 활동을 공부했더니 1920, 30, 40년대 해외 독립운동사가 끝났고, 그러면 나머지는 1920, 30, 4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잖아요. 그게 바로 지난번과 지난 시간에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 국내에서 전개된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치사라고 하면 일제강점기도 경제 파트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사도 분명히 경제 파트가, 근대사도 분명히, 근대 쪽도 분명히 경제 파트가 있었듯이, 그런데 일제는 경제 파트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 통치 방식 다음에 일본의 경제적 수탈을 공부하면서 경제 파트를 살짝 건드렸고, 우리의 사회 경제적 저항운동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는 어찌 보면 쭉 정치사로 달려오고 바로 일제강점기 문화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화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란 파트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민족문화 수호운동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일제강점기 국어연구와 조선교육령과 문학과 예술, 수험한국사에서는 조선교육령이 가장 많이 기출되는데, 이쪽 파트는 조선교육령도 조선교육령이지만 막 문학도 기출되고, 한능과 회설은 지역적 암기가 오히려 이쪽에서 많이 기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국어연구인데, 그렇죠. 국어연구에, 조선어 연구에 여러분 왕별 치십시오. 별표 3개를 치세요. 그러니까 1907년에, 그렇다고 내가 다 필기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가자. 이거 지금 이론 강의가 아니죠? 일제강점기 국어연구를 공부하면 국문연구소란 단체가 있어요. 선택지로만 나옵니다. 선지로만. 이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주시경이 만든 단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주시경이 여기서 이제 국어 문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국문연구소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를 여러분이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선어 연구회는 21년에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암기시키냐면,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날은 잡지가 간행되었고 한글날이 만들어졌다. 한글날을 뭐라고 합니까? 가갸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선어 학회는 여러분 진짜 3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줄여서 쓰겠습니다.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그럼 되죠? 맞춤법 통일화를 씁니다. 맞춤법 통일화. 그러니까 표준어를 제정하고 맞춤법을 제정했다고. 근데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조선어 학회가 1942년이 되었을 때 일제가 조선어 학회에서 국문 연구를 하는 이극노라든지 아니면 이윤재라든지 아니면 최현배라든지 이런 국문학자들이 독립운동 했네 하고 일제가 강제로 조작해낸 조선어 학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가 강하게 행해지면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제가 강제로 우리 어학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어라고 하면서 이극노, 이윤재, 최현배를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건이 조선학회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학회 사건의 연도와 40년대였잖아.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시험에 진짜 한능검에서는 조선학회 사건만, 물론 수험한국사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기출하는데, 조선학회 사건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을 완성해요, 실패해요? 실패했다. 그 정도만.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날, 조선학회 이것도 선지로 나옵니다. 이 조선학회는 표준어를 제정했고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려고 했다. 조선학회 사건만 진짜 유독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조선교육령이 시기문제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교육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차 교육 과정 그렇게 공부하듯이 일제강점기에도 교육에 대한 명령이 있었는데,
1차 조선교육령과 2차 조선교육령과 3차 조선교육령과 4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연도를 한번 보시면 1차가 1911년이고 2차가 1922년. 1땡, 2땡 암기가 쉽죠. 10년대 교육입니다. 근데 3차가 1938년이야.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3차 조선교육령은 뭔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한국 시민화 정책과 어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1910년에는 보통학교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 방식하고 비교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통치 방식, 무단 통치가 행해지고 헌병 경찰 통치계는 보통학교가 4년이었다. 이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 통합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소학교, 초등학교,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을미개혁 때 태양역, 건양, 단발령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만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지기로 됐고 실제로 몇 개 소학교가 깔리는데 이때 6년제였거든요. 근데 소학교를 4년으로 줄였다는 건 이게 수업 연한의 단축이에요. 완전히 우민화 정책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모든 일제 강점기 계속해서 우민화 교육입니다. 근데 특히 이때 우민화 교육이죠. 초등교육도 단축시켰으니까. 그런데 20년대 가가지고요. 보통학교를 6년으로 연장을 시키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업 연한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축, 연장. 그러면 선생님 우민화 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 6년 시켰으니까. 그게 아닌 거지.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실업교육과 초등교육에 치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하는데 최소한 글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식민 지배에 유리한 인간 양성하려고 했던 게 바로 2차 조선교육령 수업연한의 연장의 본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물적 인적 자원 수탈하려고 38년에 총동원령 선포됐던 거 기억납니까? 그 해에 3차 조선교육령이 행해지는데 아예 그냥 명칭이 심상소학교로 다시 바뀝니다. 6년제는 이제 뭐 지금까지도 6년제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3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을 때 왜냐? 4차가 1943년인데 3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는 1941년에 이렇게 써버릴게요. 1941년에는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는 무슨 학교죠? 한국시민학교의 줄임말입니다. 6년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최소한 학교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만 해도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 1995년에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죠. 그러니까 1996년 3월에 딸에 학년이 새로 올라서면 너희 이제 4학년이지 작년까지는 국민학교 3학년이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야 된단다. 이게 1996년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아마 상당 부분은 초등학교를 다니셨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황국시민학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인데 이것만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조선교육령을 가지고 국어가 선택이었다. 국어는 조선어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상 국어는 일본어인데 조선어가 선택이었고 조선어가 필수였다. 조선어가 수익 과목으로 바뀌어요. 수익 과목이라는 건 학교장 재량에 따른 선택 과목으로 다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어가 필수였는데 조선어가 수익 과목으로 바뀌고 조선어가 완전 폐지된 게 43년 4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학도병 기억나시죠 혹시? 지원병 38년, 징용 39년, 학도병 43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조선어가 수익 과목, 선택 과목화된 거 사실상 폐지라고 볼 수 있는 수익 과목. 어떤 학교장이 선택하겠냐고요? 38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차 조선교육령 38년에 심상수학교로 바뀌었다. 41년에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38년에 조선어가 수익 과목화되었다. 10년대와 20년대 이것만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래 수능 그리고 공무원 시험 근현대사 문학 거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딱 한두 개만 암기하면 되는데 문학 작품까지 우리는 시험에 나와버립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럼 참 그건 국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소설, 신체시. 그럼 최초의 신소설이 이인직의 혈해놓은 걸 알고 계시죠? 이건 근대입니다. 그 다음 안국선의 금수의 회의록, 이해조의 자유적 너무 어려워요. 최초의 신체시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소설과 최초의 신체시 정도만 여러분 좀 이름 기억하시고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자유가 없죠. 특히 출판의 자유가 없으니까 문화활동에 활기를 띠지 못하는데 최초의 신체시를 썼던 게 최남선입니다. 지금 책을 본사하겠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죠.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1908년작이고 그 이후에 1910년대도
최남선은 신체시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광수의 무정이 1910년대야. 그러면 1910년대 가장 잘 나가는 문인이 이광수와 최남선인 거지. 그러니까 이광수는 이팔독립선언문을 쓰고 최남선은 기미독립선언문을 썼는데 하필 이 두 명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니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20년대 여러분 출판의 자유가 생겨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20년대 생겨난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인지들, 동아리가 만들어져요. 창조, 폐허, 백조. 이때 어떤 시들이 나오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작품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 1919년 3.1운동 이후에 무슨 사상이 수용되죠? 대답해 보세요.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학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동인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카프입니다. 카프 진짜 중요합니다. 1925년 연도까지. 1920년대 제일 마지막에 카프 나오죠. 이 카프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보이는 문학, 이걸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신경향파 문학. 그래서 20년대 문학에서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신경향파 문학 카프, 이거 꼭 잡아주시고,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빨갱이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변질하기도 합니다. 카프 기억하십시오. 치안유지법과 연도가 같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문학이 친일 문학이냐 저항 문학이냐, 안타깝게도요, 이육사, 광야, 아니면 윤동주, 서시, 십자가, 자화상, 별, 해는 밤, 막 이런 시들이 있잖아요. 윤동주하고 이육사 빼놓고는 거의 올 친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윤숙, 김알란, 유치진, 유치환, 서정주, 노천명. 근데 특히 서정주가 은근히 친일 시인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서정주는 조선 총독부 들어가서 스스로 총독부를 위한 글을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전쟁터로 달려가는 오장 마수이 송가 막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냥 자막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끄덕 있네 그냥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예술활동 가시면 과학 책으로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과학조성 간행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악 창가 유행, 안익태 애국가. 안익태도 솔직히 친일의 흔적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만, 이중섭, 안중식 포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신 연극 토월에는 좀 잡으십시오. 이상하게 연도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기 문제로요. 그 다음 영화 아리랑의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카프하고 아리랑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은 1926년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 연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시기 문제로. 1920년대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리랑 기억하세요. 조선영화력은 좀 어려울 수 있고 11월 대수능에는 기출됐지만, 그 다음 실제로 우리 한국에 뭐가 기출됐냐면 성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시상식에서 일장기를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지워버렸죠. 이게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이 베를린 올림픽이 1936년인 줄 아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이후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 고르시오. 정답이 또 조선학기 사건이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를린 송기정 일장기 삭제 사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종교활동, 최소한 이게 무슨 종교인지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경향, 지금 경향신문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주교 경향, 의민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망사에서 나오지만, 개신교 백오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고 신사참배 거부운동 넘어가시고요.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 다 아시죠? 이건 당궁, 동학교입니다. 그 다음 60만 세운동 준비했고 조국광복회 좀 어렵다. 조국광복회.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1937년에 일으킵니다. 무장투쟁에서 보천보 전투를 살짝 빠뜨린 것 같아. 근데 그냥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이 함경북도 갑상군 보천면에 공격해 왔다. 그게 보천보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7년이에요. 근데 보천보 전투 당시 조국광복회의 길안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조국광복회는 함경도에서 천도교 지식인들과 사회주의가 연대했기 때문에 민족유일당운동 단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조국광복회마저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뻥을 쳐버리니까, 그때 김일성 20대인데 60대 뭐 천도교 어르신들이 아이고 막 장군님 막 에이 그랬을 것 같냐고 괜히 난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도교가 손병희가 창시했고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가 근대 파트에서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나요? 천도교 옆에 여러분 개벽이라는 잡지도 하나 써놓으실래요? 개벽? 천도교에서 잡지를 발행하죠. 그게 개벽입니다.
그 다음 불교, 조선 불교 유신의 정답이 되긴 어렵고 원불교라는 현대식 생활 불교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선지로 한번 나왔습니다. 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이윤재 선생님 어렵죠. 왜냐? 조선왕기 사건에 돌아가신 이국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현배, 아니 한능검에서 수험한국사에서도 이런 이름들을 지역적으로 안 물어보는데 이런 이름을 줘놓고 사진을 줘놓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이윤재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 조선학회를 창립해서 조선학회는 모르면 안 되니까 어차피 다 알아야 되니까 뭐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조선학회가 뭘 해요? 표준어를 제정하거나 맞춤법. 맞춤법 있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정답 4번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실은 조선학회만 보고 바로 4번을 찾아내도 됩니다. 이윤재 선생님 잘 몰라도 됩니다. 태극서가는 언제 나왔죠? 신민회가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국문연구소는 여기 주시경, 실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이란 책도 여기서 쓰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빼려고 했는데 주시경. 여기 지석영 선생님도 계십니다. 원래 지석영은 종두법으로도 유명한데 국문학자이기도 해요. 물론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시고요. 최초의 한글 신문. 여러분 한글라는 잡지가 잠깐만. 여기는 잡지 이름이 한글이고 최초의 한글 신문은 독립신문이죠. 서재필이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 5번에 개벽 나왔다. 개벽 신여성 전부 다 아까 개벽 어디에 받아 적으라고 한 것 같은데 천도교계 신문들입니다. 특히 신여성은 정답으로 출제가 안 되지만 개벽은 천도교계 잡지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도교계 만세보와 개벽 두 개를 잡으십시오. 이쪽 파트 좀 자질구레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리랑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프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연도 잡으십시오. 그 다음 조선학회 사건이 가장 많이 기출되고요. 일단 민족문화 수업 파트가 둘로 쪼개졌는데 이쪽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사 연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